얼마 전 연구소에 이런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한 주에 어떤 놀이가 한 달 동안 순환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는 건가요? 보육일지를 순환 구조로 작성하시는 것에 대한 질문 같았습니다. 아무래도 이 내용에 대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순환놀이가 무엇인지 명확히 이해하고 실제 보육일지에 어떻게 기록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실 겁니다. 먼저 2024 개정 표준보육과정 해설서나 평가 매뉴얼이나 이런 공식적인 자료에서는 순환놀이라는 용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영유의 흥미와 관심에서 시작된 놀이가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지속되고 심화, 확장되는 과정을 순환이란 표현으로 설명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표준보육과정과 평가제에서는 영어의 놀이를 시작과 끝이 정해져 있지 않고 이어지고 끊어지며 새롭게 생성되어 가는 연속적 과정으로 보는데요. 이는 교사가 미리 계획한 활동을 아이들의 놀이 모습과 상관없이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놀이가 이어지도록 도와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비유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팽이 아시죠? 팽이를 돌릴 때 오래 돌리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쵸? 팽이를 때려주기도 하고 팽이를 멈추게 할 만한 장애물을 치워주기도 합니다. 아이들의 놀이를 팽이 돌리기와 같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아이들의 놀이가 계속 이어지도록 교사는 놀이의 흐름을 관찰하고 지원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팽이를 새롭게 돌리지 않고 계속 돌게 하는 것처럼 아이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놀이가 자연스럽게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순환구조의 보육일지를 작성하는 방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한 주에 영아들이 깊은 흥미를 보인 놀이가 있다면 그 다음 주에도 관련 놀이를 할 수 있는 환경과 자료를 제공해서 영유아들이 원할 때 언제든지 놀이를 다시 시작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정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도식으로 표현해 보면 이렇겠죠. 전날의 실행평가, 오늘의 계획, 오늘의 실행평가, 내일의 계획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자, 이것과 비슷한 장표는 표준보육과정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2024 개정 표준보육과정과 평가제에서부터는 배움 읽기에 대한 내용이 추가가 되었으니 그 과정도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1단계는 관찰과 기록의 단계입니다. 놀이에 귀를 기울이는 단계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보육일지 작성을 위한 순환고리의 첫 시작은 아이의 놀이에 집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귀로 듣는다는 마음으로 아이가 무엇에 관심을 갖고 어떻게 놀이하는지 깊고 의미 있게 관찰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블록놀이를 했다가 아니라 민준이가 색깔이 다른 블록을 골라 조심스럽게 쌓으며 탑이 흔들리자 양손으로 균형을 잡으려 애썼다처럼 세밀한 관찰과 기록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다음 단계인 배움 발견의 출발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놀이 속 배움을 발견하는 단계입니다. 배움 읽기와 평가 단계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관찰해서 기록한 내용을 다시 읽으면서 아이가 놀이 속에서 어떤 배움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지, 한 걸음씩 쌓아가고 있는지를 발견하는 겁니다. 표준보육과정 5개 영역,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영역과 연결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이해하는 거라는 겁니다. 배움 발견, 배움 읽기는 단순한 점수 매기기가 아니라 아이의 놀이가 지닌 배움의 숨은 가치를 찾아내는 과정이라는 거죠. 세 번째 단계는 지원 계획과 실행 단계입니다. 다음 놀이의 기폭제 만들기, 팽이가 한 바퀴 더 돌 수 있도록 한번 팽이를 때려주거나 장애물을 치워주는 것과 관련된 그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배움을 읽는다라는 건 끝이 나는 작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배움은 계속 이어지고 확장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 단계에서는 아이의 배움과 놀이가 더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하는 겁니다. 이때 놀이공간 환경 개선, 다양한 자료 제공,
상호작용 방법 모색과 같이 아이 눈높이에 맞춘 맞춤형 지원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지원은 결코 교사가 놀이를 주도하는 게 아니라 아이의 놀이가 자연스럽게 확장되도록 판을 깔아주는 역할이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다시 관찰하는 단계예요. 지원 이후에 아이들의 놀이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를 관찰을 하는 단계라는 거죠. 이 모든 지원을 한 다음에 다시 아이의 놀이를 관찰을 하다 보면 지원이 아이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놀이가 어떻게 확장되고 변형이 됐는지를 세밀하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관찰한 자료는 다시 보육일지에 기록이 되겠죠. 그리고 다음 지원 계획의 근거가 되고 다시 1단계의 관찰과 연결되어서 순환고리를 완성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아이의 놀이와 교사의 지원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면서 성장과 변화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럼 핵심이 뭐예요? 오늘의 평가 결과가 곧 내일의 계획에 반영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오늘 뭐 했는지만 적고 끝내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의 흐름이 매끄럽게 이어지도록 짜임새 있게 기록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 선생님의 일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요? 땡땡이는 소꿉놀이를 하며 엄마 역할을 하였다와 같은 이런 기록은 그날의 현상은 보여주지만 왜 그런 놀이가 나타났는지, 그 놀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래서 내일은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연계성, 즉 순환고리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일지를 관찰 및 실행 기록, 평가, 다음날 지원 계획, 이런 순환적 구조가 보이도록 수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저에게 질문 주신 분의 사례를 토대로 다시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목요일까지의 일지 내용 일부를 가지고 왔는데요. 자, 일단 놀이의 제목이 평가란에 없습니다. 놀이 제목이 평가란에 없으니 어떤 놀이가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한눈에 안 들어오죠. 그러다 보니 놀이의 흐름, 즉 순환적 구조도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표준보육과정의 사례를 살펴볼게요. 자, 왼쪽의 내용이 월요일인데요. 전지위에 끼적이기를 했어요. 그럼 교사는 어떤 지원을 해주면 좋을까요? 그 밑에 삼각거울 오르기 보이시죠? 삼각거울 오르기는 좀 위험해요. 아이가 위험하게 올라가려고 하는 시도를 한단 말이에요. 교사는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그쵸, 그걸 밑에 체크 표시를 하고 써주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음날 일지를 보시면 그 지원한 내용을 토대로 진행된, 확장된 놀이가 써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의 일지로 한번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표준보육과정에 있는 일지처럼 놀이의 제목을 추가해보면 좋겠죠. 그래서 제가 월요일에 실타래 놀이가 이루어져서 제목을 써줬는데 이 놀이가 실꿰기 놀이로도 확장이 되었어요. 순환이 된 거죠. 그래서 화살표로 확장되었다는 것을 표시를 해주었어요. 그런데 이 놀이가 언제 또 확장이 되고 다시 등장을 하냐면 목요일입니다. 선생님이 실깨기 놀이 카드를 추가를 해주셨거든요. 그럼 실타래 놀이가 실깨기 놀이에서 실깨기 놀이 카드로 확장이 되었다는 것을 표시해 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썼는데 그렇지만 뭔가 이렇게 수정이 되었어도 허전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뭐가 없어서 그럴까요? 자, 이 화면에서 단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맞아요. 지원 계획이 없습니다. 월요일에 실깨기 놀이 카드를 붙여주어야겠다라고 지원 계획을 했다면 이 지원 계획이 자연스럽게 목요일로 연결되는 순환 구조가 보였을 거라는 거죠. 이렇게 교사는 놀이 흐름 속에서 배움을 발견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겁니다. 순환 놀이는 이러한 교사의 역할을 잘 보여주는 개념으로 보육일지 안에 순환적 과정으로 작성이 되는 형태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순환이 중요한 거지 꼭 놀이가 한 달 혹은 몇 주가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니 기간에 대한 집착을 하시기보다는 순환적 흐름에 초점을 두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표준보육과정의 예시로 보여주는 주간계획안도 보시면 모든 놀이가 한 달 내내 이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 이해가 되시죠? 그럼 오늘 내용 정리해 볼게요. 평가제를 완벽하게 통과하는 순환구조의 기록은 딱 3가지의 핵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아이의 놀이가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지속적인 흥미를 관찰하고 기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놀이가 다음 날로 이어지도록 환경과 자료로 지원하시고 그 과정을 쓰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보육일지에 어제, 오늘, 내일의 놀이가 연결되도록 작성을 해주세요. 어떤 방법이 좋아요? 괄호 안에 화살표로 기입을 하시면 훨씬 더 직관적으로 잘 드러난다. 제가 확인해 드렸죠. 자, 이렇게만 작성하시면 이 어린이집 영유아 중심 보육과정 정말 충실하게 잘 실천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보장해요. 오늘부터 당장 우리 반 아이들 관찰하시면서 어떤 놀이에 유독 오래 머무는지 그 흥미를 내일로 이어주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고민해 보세요. 그 고민의 과정 자체가 바로 최고의 보육일지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평가지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보육일지로 헤매시는 선생님들에게도 뭔가 실마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혹시 보육일지 작성이 어려우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눌러서 관련 영상을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